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학기 진로설계 직무분석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18학번 전기공학과 박재열입니다. 시작에 앞서 영상으로 소개할 직무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을 위해 핵심 키워드는 형광색으로 표시해 놨고요. 어떤 직무를 어떻게 알았고 나와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가 첫 번째, 그리고 그 중에서 고른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해당 직무의 길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영상 분석에서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직무 선정 과정 중 제 나름의 우선순위는 4가지입니다. 번호 순서대로 첫 번째 전공 관련을 가장 최우선으로 뒀고,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처럼 전기과 전자과 따로 구분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찾기가 힘듭니다. 장점이라면 전기기를 비롯한 진짜 전기 송배전 같은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배웠겠지만, 전자제품의 회로 설계, 특히 요즘 대두되는 반도체 관련 분야는 학부 연구생이 아닌 이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대규모 공단이나 중견 중소 대기업의 전기 설비 직무로 입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문제 역시 높은 수도권 집값이라 칭하긴 했지만, 대학 순위나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고 싶은 기업과 그나마 갈 수 있는 기업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제가 전기과를 선택한 이유는 의미, 필수, 필요 이 세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누구나 필요로 하는 분야이자, 크게는 국가적으로, 작게는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구는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조금 상투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남들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군복무 때 많이 했습니다. 가투사라는 좋은 기회를 얻었고, 거기서 배운 영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는 직장 및 직무를 선택하는 게 취업 시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스코의 전기설비 직무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지금이야 완전한 사기업으로 거듭났고, 최근 물적 분할로 포스코 하면 이제는 철강사업부를 담당하는 제철소만을 지칭하지만, 74년 설립 후 55년 동안 제조업 기반인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기업입니다. 기업 소개는 간단히 하고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비 기술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두 단어가 EIC 설비랑 트러블 슈팅입니다. EIC 설비는 말 그대로 전기,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설비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고품질 철강 생산을 위함입니다. 설비팀에서 일하게 되면 이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체크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트러블 슈팅이라 부르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영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직무 분석을 하는데 좋은 사이트 중 하나가 코멘토입니다. 직접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직자분들의 답변을 보면, 전기 정비는 설비의 전기분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이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 설비의 경우 협력업체에 수리를 맡기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을 보면 기계 정비 혹은 EIC 기술부 전기 장비 수리 및 관련 업무, 또 전기 관련 설비가 문제가 생기면 진단을 하고 수리하는 업무, 필요 영향은 PPT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공 지식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전기기기, 특히 이 자동 제어 분야를 분석한 분들이나 제 취업 3당회에서 많이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폭넓게 이해하는 지식, 제철소 전관 공정의 전반의 이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다 표현되긴 했는데 논리적인 사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격, 그리고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소통 능력,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 때는 작성 안 한 부분인데 방금 전 현직자 인터뷰에서 말한 소통 능력 같은 일종의 추상적인 역량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땐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역량 분석인데, 그렇다면 방금 언급한 내용들을 말이 아니라 그동안의 자신의 교내외 활동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외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조금 길게 해봤습니다. 자소서 문항이 나왔으니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진로 설계 첫 번째 그 강의에서 언급했던 어울림 리포트에서 볼 수 있는 직무 핵심 분석을 이용해서 저희가 포스코를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철강업 주요 이슈들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면접을 준비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자소서를 제외한 나머지 채용 지원 관련한 영상 분석을 얘기하자면, 자격증, 전공학점, 인적성 검사는 공기업 사기업 구분 없이 당연히 높으면 좋고, 또 인적성이야 합격을 해야 면접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자명하지만, 포스코는 그 중에서도 봉사활동을 경험을 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포스코 인재상에도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량 분석도 끝냈고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인데, 현재 PPT를 만들 때와는 조금 변경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실습의 일지테크는 기계설비팀 관련해서만 12여 명을 뽑는다고 이 공고가 떴습니다. 봉사활동은 예정대로 방학 시작하자마자 일주일에 2번 가는 거라 센터장분과 요일을 조정할 예정이고, 4학년 2학기 인턴을 목표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가 추가되겠지만요. 소감이라고 딱딱하게 구분 짓고 싶진 않았는데, 아까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살을 붙이자면 영어 인적성 검사 NCS 준비입니다. 원래 진로 설계 과제를 준비하기 전까지 한 손 하나밖에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뭐랄까 2학년일 때 좀 더 일찍 준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사실이라는 이 두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 취업 시장이 공기업에 유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년이면 4학년이라 정해진 기간 안에 기사 자격증을 못 따면 어떻게 될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조금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소감이라고 구분지은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포스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조사했었고, 그 사이에 직무 관련해서 도움받을 여러 사이트와 경로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줌으로 어울림에서 멘토링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녹음도 처음보다는 덜 어색해지는 느낌이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